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앞두고 여러 차례 노사 협상을 했어 왔었는데 지난 12월 20일 쭈kun프트 폭스바겐 그러니까 미래의 폭스바겐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지난 9월 달에 올해 영업이익률이 2.1%, 그룹 전체는 5.4% 불과해서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처했다고 판단하고 독일 내 공장 세 군데를 폐쇄하고 인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노사협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핵심은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폐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가동을 하고 2030년까지 강제 해고가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3만 5천 개 일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노사 간의 고통 분담을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노조 입장에서는 보너스 지급 포기 등이 포함됐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연장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약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부터 폭스바겐, 그러니까 미래의 폭스바겐 주요 계약 내용은 일단 크게는 생산 역량을 재편성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계 공장을 폐쇄하지는 않되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 인원도 줄이면서 연간 15억 유로 인건비 절감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조정의 핵심인데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그 방식을 즐기겠죠. 그리고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2020년대 말까지 73만 4천 대를 줄인다. 공장을 폐쇄하진 않지만은 그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서 생산 용량을 줄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중기적으로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40억 유로, 연간 인건비 절감이 15억 유로, 그 독일 내 생산 용량 감축이 73만 4천 대, 이게 크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이번 그 노사 합의 등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수치가 사실은 폭스바겐이 작년에 930만 대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팔았다는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규모이긴 73만 대가 많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의 폭스바겐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독일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공장 폐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번에 그 다시 말하면 다른 형태로 구조조정 형태를 그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했었는데 내년 말까지 독일 동부에 있는 드레스덴 구 동독 지역이죠. 동독 지역의 전기차 공장 조립 공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은 내년 초에 폐쇄하기로 했죠. 그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2027년 중반에 독일의 이제 북서부에 있는 오스나브리크 내연기관차 공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조립 라인을 4개에서 2개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럼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의 공장 폐쇄가 기존에 예고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후퇴했다. 경영진 입장에 후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의 임금 체계에도 변경을 했습니다. 독일 직원들의 급여를 전반적으로 10%를 줄인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더불어서 2030년까지 보너스라든가 이익 분배, 효율 수당, 그러니까 기본 금액이 아닌 그런 분야에서 대폭 삭감을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가끔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 고용자들의 평균 임금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2.6배가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문제가 사실상 이런 형태로 약간은 타협적인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독일 내 인력 감축을 말씀드렸듯이 강제 해고가 아닌 방법으로 3만 5천 명을 줄이고 또 자연감이 물론 있겠죠. 그 시간에. 그 포함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면 폭스바겐이라는 그런 덩치가 상당히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일단 이것은 제가 90년대에 폭스바겐 한번 가서 뉴르부르크인가 그 뉴른부르크인가요? 그 공장에 가서
노사 협상 과정을 잠깐 들어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노사 간의 합의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폭스바겐식, 좀 크게는 독일식 노사 합의가 이번의 형태로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것은 독일의 이 자동차 회사들은 이 감독위원회라고 했죠. 감독위원회에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감독위원회 20명 중에서 9명이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물론 노조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영지식에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노조 임원들이 회사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한 그런 형태를 그동안은 띄워왔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독일의 니eder삭sen주가 이 폭스바겐의 20%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편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 구조조정을 원치 않죠. 어쨌든 이런 상태를 통해서 독일 회사들은 노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점이죠.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든다는 것이 이번에 그 폭스바겐 사태에서 독일의 숄츠 총리가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에 대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죠. 예, 숄츠 총리는 지금 의회 해산해갖고 내년 2월 달인가요? 독일에서 다시 이제 재선거가 있긴 하는데 그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목소리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뉴스가 오토모토 운투 스포르트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지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주목을 끄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자면은 일단 연간 40억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이 73만 명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날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날 주가는 2% 상승하는 그쳤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효과가 그다지 할 만큼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폭스바겐 주가는 연초 대비 40% 하락에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더 큰 질문이 있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폭스바겐에 여기까지 오게 된 문제, 전기차 전환이 생각보다 느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카리아드라고 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걸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래 인해서 미국의 리비안, 중국의 샤오펑과 소프트웨어의 협력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을 줄인다고 해서 공장을 좀 생산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폭스바겐 역량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주가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닛산 혼다 사태에서 봤듯이 닛산 혼다가 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미쓰비시까지 한다고 할 때 800만 대라고 뭐 이야기하고 그게 뭐 세계 3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이 전체 40%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예측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어떤 회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에 더해서 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로 돌아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인 반도체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스볼트 사태에서 봤듯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역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9달러에서 올해 115달러가 떨어졌고 2030년까지 69달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예측을 저는 별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니켈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외에 다른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요. 그때 그 공급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상당히 큰 문제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크게 봐서 자동차 생산 원가, 대당 생산 원가에 지금은 40%가 배터리고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30% 정도 올라가고 해서 많이 치고 올라간 상황인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역시 자동차 회사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들이 채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30% 넘어갈 텐데 그 문제도 해결 방향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인원 저감, 공장 줄이는 것만으로 해서 해결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핵심이고 전기차 전환을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배터리 회사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폭스바겐이 결국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닛산과 닛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국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 현대자동차가 GM하고 제휴하고 웨이모하고 제휴하고 중국의 썬더볼트, 하오모, 지엔즈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경우든지 제휴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지금부터의 과제죠. 이것이 이번에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식시장은 그 직원들이 몇십몇 명 줄어들더라도 일단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를 원합니다. 투자자들은.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번 톡스바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포함해서 뭐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제휴라든가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이 100년 만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구조조정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미래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도 확실치 않다. 그게 이제 20세기 시대에 느꼈던 것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규칙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